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뭐 비도 많이 오고 저 코로나도 한번 걸려보고 이래갖고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 뭐 살이라도 빠져야죠. 자동 뭐 돈도 못 버는데 다이어트라도 자동 다이어트가 되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뭐 마음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네, 길게 보십시오. 길게 좋아집니다. 나중에는 또 저 죽기 전에는 아니 진짜 이 사람 왜 이래? 맨날 길게 그러는데 도대체 제가 50대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50대기 전까지 재벌될 수도 있죠. 그런가요? 10년 남았잖아요. 아직 10년 넘게 7년 남았잖아요. 남았습니다. 아직 재벌은 안 되겠네. 예, 죄송합니다. 재벌 취소. 네. 미국의 금리 이제 결정 전까지는 평화의 시기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이제 다른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런 거죠. 평화의 시기라 하면 내가 원래 1억이 있었는데 이게 한 7천이 됐다가 얼추 뭐 9,500 9천 정도 올라와 줘야 평화의 시기지. 우리나라 투자만 했던 사람은 이게 30% 내려왔다가 지금 7천, 한 8천만 원 채 될까 말까 한 이 시기가 무슨 평화의 시기냐. 미국 시장은 그런 데로 왔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데로 왔고, 조금 운용 잘했던 사람은 고점까지는 아니지만은 연초 수익률을 상당 부분 회복도 최근에 참치형 보니까 뭐 어깨 빵빵 뻥 많이 들어갔죠. 네,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서 조금 나중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뻥 놓고 댕기면 또 당한다. 뭐. 각도기님께서는 국내 시장을 주로 투자를 하시니까 왜 이렇게 찔끔찔끔 어디 가고 욕도 못하게. 김일구 상무님 아주 정리 잘해줬는데, 한국은 모멘텀이 중요한 나라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이게 경기 그 순환형을 가지고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 순환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에 따라서 급격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만약에 좋아지면은 순식간에 다 따라잡을 수도 있죠. 경기가 회복됐다. 그리고 뭐 한국의 수출입 동향이 뭐 이제 무역 흑자가 상당히 크게 난다. 뭐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일단 지금은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애매하고, 게다가 또 계속 여기저기 나가서 얘기했는데 안 오시는 바람에 여기저기 나가서 다 노하우로 풀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것도 이제 따지려고요. 그걸 못 참고. 아니, 못 참은 게 아니고 사실은 거의 한 절반은 제킹 안 한 거, 거부한 거예요. 진짜요? 절반 정도는 거부했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잘 연락이 좀 들어오는 편이긴 해요. 어쨌든 뭐 그런데 시장 자체는 IPO 한 기업들이 너무 많이 와서 물타기가 너무 많이 됐어요, 지수가.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막 싼 업종 이제 1, 2, 3등 뽑으면 이제 건설이 이제 1등 자리를 꿰찼고, 지주 빼고, 지주도 있어요. 화가 나는 주식 이런 애들은 실적 최근에 발표했는데 2분기 실적 까보니까 연결이긴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이니까 지주사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몇 개 빼고는 그래서 지주사는 아예 제끼고, 순환형 종목으로 싼 거는 이제 건설, 그다음에 이제 철강은 이제 조금 중국 모멘텀이 있으니까 조금 애매하고 뭐 이런 것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해도 너무하거든요. 얘들은 1000포인트대예요. 1500, 1600 이런 느낌. 그 다음이 이제 증권 업종도 이제 조금 요즘에 조금씩 슬금슬금 올라오긴 하는데, 2016년 저점 근처까지 떨어졌어요. 고객 예탁금이 줄었다고? 2016년에 너희들 가봤어? 2016년에 얼마나 험했는데요. 근데 그때보다 고객 예탁금이 몇 배나 늘었고, 거래대금 줄었어? 줄었긴 줄었는데 2016년 저점하고 보면 뭐 그렇게 많이 줄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 가격이 갔어요. 근데 2분기 실적 나오는데 웬몇 회사 빼고는 이 회사 적자 나야 돼 했는데 적자가 안 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업종별로 접근을 잘 하시면 좀 편안한 상황이 됐어요. 한국은 뭐 5월달하고 6월달 초가 불안했지. 뭐 지금은 폭풍우가 그친 시기라서 이렇게 불안한 상황은 아니다. 요즘 다들 뭐 태조 2방원 이래서 신조 만들어서 막 얘기하던데, 각도기님 뭐요? 뭐 지주회사, 건설, 철강, 증권 뭐 이런 회사 막 얘기하고 이러니까 너무 이 시대의 흐름과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시대의 흐름 맞춰서 산 게 카카오뱅크고, 그 시대의 흐름 맞춘 게 카카오페이고, 네이버고, 카카오고, 2차 전지 LG 에너지솔루션이고, LG 에너지솔루션 공모 받지 않으신 분들은 좀 아니 그거 말고 뭐 이게 잘 나가는 2차 전지 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야죠. 공급 과잉 곧 와요. 저희 채널이니까 편하게 얘기하면은 매수매도 추천 아니고,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미국 이번에 그 감축법 통과했잖아요. 그 인플레이션 방지법.
참 법도 이름도 참 특이해요. 근데 이번 거는 바로 이제 시행되는 거죠. 왜냐면은 3조 넘게 시작했던 걸 까고 해서 제재 수정안이니까 3천억 달러인데 이번은 이제 바로 시행하는 거고. 머리 좋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될 거 알고 뻥튀기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야 이거 콩알아 나 이러면서 이제 통과해야지 이러면서 통과를 시켰는데 여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다 하면 미국에서 설비 증설 엄청 해야 되거든요. 공과용 와요. 2025년 이후에 공과용 옵니다. 자, 공과용 오면 어떻게 할 건데? 마진율은 어떻게 할 건데? 계속 얘기하지만 마진 두 자리 아니거든. 셀 업체들은 한 자리거든요. 뭐 양극재 업체들은 지금 좀 좋지만 얼마나 더 좋을 것이냐는 거예요. 주가는 많이 올랐잖아요. 뭐 처음에부터 타고 있으셨던 갖고 있으셨던 분이 조금 더 들고 가는 거야. 그건 문제 없는데 신규로 진입한다? 주식은 창으로 찌르는 게 아니고 방패로 막는 거예요. 잘 막기만 하면 돈은 저절로 벌려요. 그래도 창으로 찔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찔려봐야 되는 건가요? 창으로 찌르려면은 그 건설이나 이런 데서 찔러오면 되죠. 죽을 데 없어 보이는데 아니 내 전력 막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땅바닥이 1m 50이야. 그러니까 떨어져도 별로 안 다쳐. 멍만 들고. 근데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지면 13층 이런 데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건설 좋다 그래서 샀는데 마이너스 30%인 상황이면 지금 그럼 괜찮죠. 괜찮아요. 그냥 편안하게 가시면 되고. 진짜요? 편안하게 가시면 거기다가 되고. 물타기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타기는 그런데 해야 되지. 고점에서 잡은 거로 물타기 하는 건 절대 아니죠. 확실히 각도기님은 자기만의 뷰가 있기는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 깨지면 먹는다니까. 이 말을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제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태조 이방원 중에 혹시나 이 5개 신조 중에 조선은 왜 들어? 미포조선 한번 가볼까요? 미포조선이 제일 좋죠. 미포조선이 제일 좋은데 신고가 미포조선이 좋았어. 네? 미포조선은 제일 좋았고 너무 뻔했는데 괜히 비비 꼬아가지고 저는 좀 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누더기 같은 회사 사셨군요. 제일 욕심을 많이 부리는 이게 잘못한 거죠. 제가 완전히 잘못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익 내서 나온다는 거에 대한 뭐 의심은 없습니다. 분명히 수익 내고 나올 것이고. 근데 어쨌든 그것 빼고는 방산도 지금은 좋고 방산이 근데 조금 애매해요. 방산이 막 무기 수출하면 막 몇십조, 100조 가까이도 되고 막 이러던데 이게 왜 애매하냐면 뚜껑이 열려서 애매해요. 뚜껑이 열렸을 때 원래 주가 카탈리스트라고 하나 주가 폭발력이 가장 큽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화장품도 중국 시장 열리고 해외 시장 열릴 때 폭발력이 그때 가장 셌었어요. 지금은 이제 바람풍선 진짜 슉 빠졌죠. 그거 빠졌는데 왜냐하면 뚜껑이 계속 더 열려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좀 닫혀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화장품 주식들 중에서 지금 넉마됐으니까 거긴 또 기회예요. 그 중에서 해외가 뚜껑이 열려 있는 애들은 잘 보시면 좋겠고 오히려 남들이 버렸으니까 남들이 버린 거에서 우린 찾아야 돼. 담배꽁초 투자하고는 또 결이 달라요. 살아있는 그 생명력이 있는 업체들을 죽은 거라고 해서 시장에서 취급할 때는 잘 보셔야 되고요. 방산은 이제 뚜껑이 열린 거라 수출이 되잖아요. 방산이 언제 수출 업종이었어요? 그래서 내수 업종이었죠. 내수 사실. 업종이죠. 그래서 뭐 군, 뭐 국방 비리, 뭐 결국 뭐 이런 것들 항상 엮여 있었는데 이거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막말로 해외 나가서 국방 비리하면 문제가 되나? 제가 보기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해외에서 국방 비리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막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가려서 들어주시고요. 근데 해외 안 나던 걸 하는 거라서. 결국 마진이 중요하긴 하지만 멀티플은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미 비행기 만드는 애들은 멀티플이 좀 높아요. 왜냐면 워낙 진입 장벽이 높고 나도 한번 갈래 하면서 요즘에 뭐 2차 전지 나도 만들었다 너도 만들었다 막 이러는데 그거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2차 전지는 우리도 배워서 부품 사면 만들 수 있을 수 있어요. 최근에 뭐 이렇게 재련하는 회사에 그 높은 분이 나와갖고 재련도 하는데 이건 더 쉽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비행기 만들어봐 하면 껍데기 만들 수 있죠. 아무도 안 타. 위험하잖아. 굉장히 그 고난이도고 진입장벽이 높아서 근데 멀티플이 높은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 하는 고민들이 좀 있고 뚜껑이 열렸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20, 30배가 아니고 다른 나라처럼 50배, 70배 이것도 적정하다고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각도기님이 그러면 이제 진짜 넉마가 돼 있는 회사가 뭐 건설회사 그다음에 증권주 뭐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이외에도 뭐 지주회사도 말씀하셨지만 지주회사는 솔직히 10년 전부터도 넉마였고 이제 뭐 거의 죽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할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야 저 주식이 오를 것 같은 이제 그런 네. 회사고 그런 거 말고 뭐 임플란트 회사 실적 까보니까 너무 잘 나오고 네네. 라면 회사는 오씨 이거 라면을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먹나 그럴 정도로 계속 올라가는 네. 그런 회사에 이제 찾아야죠. 네, 그건 찾아야 돼요. 찾아서 그건 집어 넣으셔야 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살짝 뭐 이렇게 종목 추천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건 좀 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있죠.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걸려 들은 게 건설은 싸다. 왜 건설을 싸다는 논리냐면 해외 수주가 되기 시작한다. 빈살만을 비롯한 중동 애들은 주머니에 너무 돈이 많다. 할 일이 없다. 분명히 인프라 깔을 거다. 그러면 한국이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건설사다. 근데 그동안에는 나갔다 하면 깨졌다. 얘네들이 그래서 회계를 하시고 안 깨지는 방법을 연구를 했고 그리고 중요한 고마진인 피드라고 해서 그 앞단의 사업까지 영역을 더 늘려놨어요. 이번에는 과거와는 좀 다를 가능성이 있다. 계속 안 맞아갖고 아무튼 그러면 그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가끔씩 제가 유튜브를 얼핏 보다 보면 제목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거는 뭐 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는 뭔 얘기고, 테마- 그거는 뭐 그건 꿈을 만드는 얘기고. 중동은 실질적이에요. 중동은 실질적. 왜냐하면 한국은 화학 플랜트를 잘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현대를 비롯해서 GS도 그렇고, 뭐 삼성 엔지니어링, 큰 DLENC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이 다 화공 여천 NCC를 가지고 있는 예. 회사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중동은 화공 플랜트가 상당히 중요해요. 화학 플랜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세종시나 이런 것들을 지어본 경력이 있어서 그런 건 매력적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매력적이고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는 건 되게 중요하고 의료업종 중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 뭐 당연히 음식료 업종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음식료 업종은 아직도 살아있다. 이 아직도? 업종은 올라있지만 아직도 여력이 있다. 왜냐하면 원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원가가 추가로 더 떨어진다면 가격을 올렸는데 원가 떨어진다. 뭐 이거는 되게 좋을 거고 또 하나 왜 이런 걸 보냐면 금리는 오를 겁니다. 금리를 오르면 사람들이 본전 생각 나거든요. 본전 생각 나면 투자의 궤가 바뀌어요. 근데 지금 미국은 조금 특색인데 제가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지? 돈이 넘친다라고 정리한 거예요. 돈이 넘치고 넘치니까 밈 주식이 다시 예. 화랑이에요. 그리고 비트도 다시 오르는 예. 거잖아요. 이거는 돈이 넘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역할 수 없는 분위기로 넘어가는 하나 금리는 오른다.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이자 돈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를 옛날처럼 그렇게 막 지르지 못해요. 그러면 결국은 지를 때 뭔가 리턴이 있어 하는 걸 지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배당도 충실하게 주고 이익도 충실하게 내는 기업들 이런 쪽에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혹시 이제 이 보시는 고객분들이 있으시면 최근에 저희가 아웃퍼폼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포진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수 대비 지금 한 일주일 중에 5거래일 중에 한 3, 4거래일은 시장 대비 아웃퍼폼이잖아요. 시장이 조금 회복이 되니까. 뭐 얼굴만 봐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가겠구나. 너무 드러나는 매력이 계시기 때문에. 피디님이 여긴 리얼리티 쇼라고 얼굴 표정만 보면 다 아는데 그거 어떻게 알지? 포카페이스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매력이라니까요. 나 이렇게 포카페이스 완벽하고 똑 부러질 것 같은데 네. 너무 허당이고 허술하고 나 다 포카페이스 드러나고. 했는데 이상하네. 요즘에 얘기도 안 해. 뭐 처음에는 또 바닥이라서 불안해하실까봐 아웃퍼폼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각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다가 이제 말도 안 하는데 일부러 말 안 해도 이제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빠진 날도 보이고.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뭐 하는 이유는 그런 쪽으로 포진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흐름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평화의 시기 동안에는 우리도 뭐 나쁜 건 없다. 그리고 근데 대신에 이제 올라가는 놈만 올라가고 성장주들 중에는 그냥 재미없는 주식들이 꽤 많을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요즘 제가 이제 최근에 자주 만나시는 이제 박 박사님과 이제 유동원 본부장님 이게 한쪽은 미국 주식, 한쪽은 이제 채권 본인은 이제 네. 채권 베이스 네. 채권 아니고 다 같이 한다라고 항상 네. 말씀을 하시면 이제 각동희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이제 채권쟁이다.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채권쟁이잖아요. 예, 이렇게, 채권에서부터 성장하신 분이고 한국에서 채권 제일 설명 잘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채권하시는 분 이렇게 세 분을 이제 놓고 보면 요즘 이제 뭐 회사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또 이야기도 나오고 채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각도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돈을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자산을 이제 회복을 하고 그러니까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그러면 누구 쪽 말에 그러니까 미국 주식 지금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은 떨어질 때 팔아도 된다. 네.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파는 게 맞다. 그리고 경기 침체 올 것 같다. 올 것 같기 때문에 주식 너무 이렇게 과하게 하지 말고 현금을 조금 마련하고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쉽게 러프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이야기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도기님? 일단 떨어질 때는 못 팔아요. 올라갈 때 팔아야 되고요. 저는 올라갈 때 파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떨어지면 옛날 고점 생각나서 쉽게 손이 안 나갑니다. 그러다가 급하게 떨어졌거든. 떨어질 때 항상. 오르막은 45도, 내리막은 85도 뭐 이런 게 주식시장 흐름이잖아요. 보통은. 예외가 한 번 있었다면 2020년 코로나 이후 돈 풀어서 V자 반등을 했죠. 완전 V자 반등을 했으니까 그때 정도 예외를 빼고는 오를 때는 좀 만만합니다. 오르는 과정에서 팔아야 하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슬슬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을 이제 현금화하는 전략을 시도해도 이제 괜찮은 시점이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까지 저는 풀캐파에서 거의 안 풀었습니다. 근데 곧 풀 거예요. 조금씩 풀면서 이제 오른 것들은 수익 실현을 하면서 갈 텐데 그러니까는 아직까지 공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공간 폭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열어놔야 돼. 왜냐하면 돈이 많잖아요. 채권이 강세된 만큼 주식시장도 강세가 될 수 있어요. 채권 강세가 최근에는 더 컸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그거는 열어놓고요. 채권 투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깨지지 않는데 이자를 주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예요. 이번에 10조 정도 개인 자금이 몰렸어요. 시점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상관이 없어요. 채권은 안 깨지니까 뭐 안전한 채권이라면. 그러니까 채권의 장점이 그거예요. 안 깨지고 먹을 수 있다는 거. 좀 덜 먹어도. 그게 장점인데 사실 시점을 뭐 굳이 따진다면 주식에서 채권 1, 2년 수익률은 금방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채권을 옮겨 탈 필요는 없고 그럼 또 하나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내년도에 더 싸게 채권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채권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 그냥 공부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잖아요. 저는 내년도에 개인적인 그냥 저 소견은 내년도에 채권 더 싸게 살 기회가 분명히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진하게 들어요. 지금.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지난 그 중순에 6월 달쯤에 채권 가격이 정말 많이 빠지긴 했었죠. 여기까지 할 정도로 많이 빠지긴 했었는데 상당히 많이 되돌렸거든요. 이미.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뭐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내년을 향해 가는 기간에 풀리기 때문에 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상담하신 분들 중에 작년에 은행에서 채권 신용자본 채권일 거예요. 5년짜리 2.5%에 팔았어요. 신나서 샀어요. 지금 어때요? 지금 4%예요. 못 팔아요 그거. 5년 묶였어요. 5년 동안 2.5%? 지금은 괜찮지 아직도. 근데 3년 후에 2.5% 과연 어떻게 될까? 고민해봐야 돼요. 2011년에서 13년 사이에 그 신용자본증권 은행 일종의 은행 후순위채를 발행금리 7.5% 난 걸 막 6%대 빨고 그랬어요. 그런 날이 또 안 올까? 올 수 있어요? 적금하고 사실 채권하고 좀 다르니까 적금은 그냥 깨버리면 원금 바로 주지만 이제 안 주고 원금 주죠. 원금. 근데 채권은 사실 그렇게 예를 들어 2.5% 아까 하신 분은 지금 1년 지나서 2.5% 이자 받았잖아요. 근데 팔면 아마 이자까지 합산하면 약간 손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권은 약간 그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은 이제 그 적금하고는 예적금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세 분이 이제 방송이나 이런 것들 최근에도 이제 방송을 연합뉴스 경제 맞죠? 이게 개국 방송을 이제 같이 하시고 끝나시고 나면 자기 의견을 이제 사적에서 막 표현을 하실 거 아니에요. 말싸움하면 누가 이깁니까? 각자의 의견이 워낙 캐릭터가 뚜렷하셔갖고 말싸움을 추가로 안 해봤어요. 사실 끝나면 딱 끝나요. 끝나면 딱 끝났는데 말싸움이 중요한가요? 결과로 얘기해야지.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자신 있긴 합니다.
그 기간은 언제인가요? 뭐 올해 연말인가요? 아니면 내년 이맘때인가요? 근데 그 이제 시장이 달라서 그래서 좀 약올르죠. 미국 시장이 지금 한국 올라간 거 2배 올라갔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서 조금 비슷하게 한 10% 정도 차이 나면 내가 이길 자신이 있는데 그래서 한국 시장 좀 올라오긴 좀 기다리겠죠. 그래서 이제 각국님은 미국 주식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다. 아니요. 올라야 돼.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미국 대표 주식들은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여기서는 뭐 버틸 힘이 있다고 봐요. 이익을 만들어내는 힘이 꽤 좋아요. 미국 공간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떨어지는 저점에서 잘 잡으신 분들은 뭐 충분히 한국 시장으로 넘어와도 가능하죠. 네. 낮게 잡으신 분들은 지금 다 수익 났잖아요. 예. 뭐 대형주들은 20-30%씩 다 올랐어요. 팔고 한국으로 와야 된다? 그거는 가능하죠. 그 한 10% 이상 수익 나신 분들은 1,300원대인 지금 한국 주식 저렴한 걸 사는 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그러면 환전을 해서 애플 주식 사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플 주식 제가 이제 하나 꼽으라면 애플 꼽았잖아요. 예. 미국 주식 중에서 괜찮긴 한데 지금 한국 주식이 현저하게 매력이 더 높아요. 옛날부터도 2,600부터도 싸다고 했는데 지금 2,300 갔다 왔는데 지금 굉장히 매력 높아요. 네. 50% 100% 먹을 게 너무 흔해. 한국은. 진짜요? 미국은 50% 100%는 힘들 거예요. 그거는 힘들어요. 오를 수는 있는데 50% 100%는 안 되는데 한국은 50% 100% 먹을 거 되게 흔하지 않나? 지금 흔해 보이는데? 이 자신감. 아니 진짜요. 조금 적정한 가격까지만 올라가도 50% 100%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한국 시장 걱정은 많이 안 하고 이제 9월 달에 미국이 이제 긴축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조금 고민되겠죠. 긴축이 신흥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뭔 일이 있느냐. 근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리고 정확하게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 중국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마감에서도 언급을 계속하고 있는데 중국 소식은 제가 최근에 전병수 소장님을 만나 뵀는데 이걸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이 저도 이제 한국 언론이나 아니면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신문에 이런 기사 떴으면 물론 영어로 된 거 말고 번역본을 보는데 확실히 이제 관점이나 생각들이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하는 참고 사항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8월 달이 이제 개국 증시각도기 TV 연합이 경제 TV만 개국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만 2년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1년 때도 제가 비슷한 쪽으로 이제 여쭤본 적이 있는데 좋은 점과 이제 나쁜 점 그리고 아직까지 개중에는 맨날 자기만의 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논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너무 많은 방송을 이제 여기에도 시간이 많이 뺏기고 물론 다른 방송도 많이 줄였다고 말씀하셨지만 진행도 하시고 또 다른 채널에 나가서 또 이야기도 듣고 말씀하시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닌가? 시간이 조금 주중에는 없죠. 잠잘 시간이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또 걱정하시거나 또 나쁘게 또 곡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년이 되셨으니까 시청해주신 분들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먼저 이렇게 함께해주신 분들 덕택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방송을 하는 사람들 저 말고도 물어보면 방송이 너한테 방해가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자기 경력 관리에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예능에 나갔다. 전혀 다른 문제죠.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건 제 업과 관련된 능력을 까먹고 시간을 소비하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하면 내가 꾸준히 지금 제대로 연구를 하고 있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계속 돌아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 낭비가 아닌 것 같고 특별히 증시각도기 TV는 아침 미국 시장은 항상 원래 하던 거에서부터 더 깊이 있게 파악하면서 이제 아마 분석은 저만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의 힘이에요. 3년 넘게 한 시간의 힘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 딱 이제 추세만 딱 보면 무슨 일이 대충 있었겠네. 그럼 이건 지금 현재 이렇구나. 그럼 미국 분석가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 분석가들은 잘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도 섞여 있구나. 다 보이거든요. 이게 그야말로 미국 판때기 보는 전문가가 됐어요. 서당계 3년의 풍어를 읊는 것처럼 3년을 계속 넘게 하니까
그리고 한국 시장 마감이라든가 중국 시장 마감 우리 후배들도 굉장히 발전하는 게 보이고 저도 그들과 함께 계속 하니까 사실은 누가 매일같이 중국 시장을 예, 그렇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한국 시장 계속 업데이트를 누가 하겠어요. 저는 후배들 덕분에 아주 쉽게 약간의 시간만을 들여서 그걸 하고 제 업과 관련된 문제고 예전에 한번 현타 왔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뭐였냐면 아마 그게 이제 5월 6월 달 사이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들은 계속 저점에서 아우성을 칠 거고 막 이제 빠진다고 계속 얘기를 할 거고 아무리 여기서 이건 저점이니까 긍정적으로 봐라. Fear and Greed에서 Extreme Fear하고 Fear는 매수의 좋은 시점이니까 나중에 저게 분명히 올라갈 텐데 그때 매수 좋은 시점 아니 그때 그렇게 얘기하고 뭐 VIX가 이렇게 올라오는 건 이거는 적정한 게 아니니까 싸다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봐야 인간 본성은 저점에서 공포감을 같이 느껴줘야 좋거든요. 네. 그게 동감이잖아요. 동감이죠. 공감이지 공감. 울어주고. 예, 심파토스. 그럼 그걸 해줘야 되잖아. 공감 능력이 있는 게 EQ잖아, EQ. 근데 여기서는 그런 EQ 능력을 가지면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고점에서 같이 신나면 또 같이 망하는 거고. 이건 인간 본성하고 내가 계속 싸워야 되겠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 소용 없을 텐데. 시간 지나면 또 거기 있는 예를 들어 그쪽 편에 섰던 사람들 같이 죽었어 힘들어요 막 이랬던 사람들이 야 좋아요 신나요 이러면 거기 있는 사람 또 마음이 똑같이 움직이면서 서로 잘 지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투자에서 옳은 길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못 하겠더라고. 네, 그건 못 하겠어. 옳은 길이 아닌 걸 그까지도 20만이 안 되는 거예요. 울 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울 때 울어주고 넌 울어라 나도 웃게. 너만 슬프냐 나도 슬프다. 웃어라 난 더 크게 웃겠다. 이렇게 같이 같이 해줘야 되는데 괜히 뭐예요. 오늘 아가겠어요 뭐 이렇게 하니까 괜히 뭐예요. 나 떨어졌는데 조금 밑가시렵고. 하기야 뭐 그래서 테슬라 채널에 제 이름이 얼핏 아직도 나오는데 안티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테슬라를 모르는데 그분들이 나는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 테슬라를 당신 언제부터 공부했어요? 막 이러면서 해보고 싶은데 제가 분명히 $1,000 넘었을 때 그 시가총액은 되려면 엄청난 성장 속도가 정말 가공할 수준의 성장 속도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톤이었고요. 그러니까 다들 꿈속에 있더라고요. 전 테슬라가 앞으로 여지껏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자동차 시대를 바꾼다고 생각해요. 기술적으로 2000년 6월 달에 이미 이 소프트웨어 기술은 이제 압도적인 격차의 차이가 있고 이거는 다른 업체들이 다 따라올 수 없고 아이폰, iOS나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처럼 이것만 따라서 껍데기만 만들어야 되는 자동차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다라고까지 2000년 6월 달에 얘기했었는데 20년 2월 달에 와 안티 이렇게 생기는 거 보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주식은 다른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테슬라는 2,000불, 3,000불 액분 해갖고도 더 올라갈 수 있어. 그리고 다른 회사지만 스페이스 머시기 하는 회사랑 원숭이 네치 꼽는 회사 별개의 회사지만 결국은 다 이렇게 통합이 돼갖고 로봇 회사로 해서 진화를 할 거야. 그래서 테슬라는 영원하고 애플 시가총액 저거 몇 년 있으면 한 4, 5년 있으면 뛰어넘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뭐요. 이 추종자들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만큼 쉽게 잘 가르쳐 드리는데. 그러니까 가능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할 수 있는데 한 5년 뒤, 10년 뒤에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중간에 그런 예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 중간에 그냥 주가 한번 골로 갔다 올라왔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걸 건들 거냐. 4년에서 5년 이상의 시기열을 가지면 오케이 콜 가지고 가세요. 좋은 회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투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냉정해지거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그러다 죽은 사람을 내가 한두 명 봤어?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다시 이제 저희 채널로 돌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방패막이 되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테슬라 안티들이 막 채널에 들어와서 난리를 피고 그랬을 때도 막아주셔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힘이 됐고 동지에도 좀 많이 느꼈고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장해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유튜브를 계속하는 동안에 옆에 있으면 어느 순간에 주식으로 돈 버는 법이 저절로 익혀지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전 투자자 중에
너무 과한 얘기인가? 실전 투자자들 중에 유튜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 해설자거나 아니면 네.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네.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시 딱 되면 뭐예요. 물론 그 전부터 준비하셔갖고 이제 매매도 하시고 네. 또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찾기가 굉장히 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알아봐 주시면은 뭐 되게 감사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드러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길게 보고 5년 10년 본다라고 한 게 5년 10년 보는 이유가 한 5년 10년 지나면 누가 찐이고 아닌지가 결국은 드러날 테니까 자꾸 비교 한 번 사이클을 할 때마다 비교가 될 거거든요. 네네. 이제 이 사이클은 몇 년에 한 번씩 와요. 근데 이번에 좀 굉장히 빨리 왔어요. 2년 만에 고점과 저점이 다 와버렸으니까. 물론 이제 이게 저점이라고 아직은 뭐 장담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저점은 한 내년 이후로 내년 어디쯤부터 그 이후로 나타날 때니까 뭐 그때도 또 사람들이 즐거웠다가 무너지면 또 악소리가 나겠죠. 제가 이제 그 이번에 제대로 못했는데 그때는 조금 더 잘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은 누가 맞냐면 강세론자가 상방을 맞추고 약세론자가 하방을 맞춰. 상하방을 다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네. 그래서 둘 다 돈은 못 벌고 이제 중간에 어디 쯤에 있는 사람이 이제 돈을 벌어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돈은 덜 다치면 벌어요. 그리고 신용 안 쓰시면 벌어요. 이번에도 신용 안 쓰신 분들은 회복하는데 빠르게 회복하고 계실 거예요. 그 아까 방패막이가 되어주신 여기 지금 채널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처음에 제가 이제 각도기님을 만나 뵙게 되는 그 계기도 물론은 이제 제가 조금의 자산을 이제 운용을 맡기면서 만나게 됐는데 그 뭐죠 그 강연. 네. 을 하면서 이제 오프라인 강연이었죠. 하면서 막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 이렇게 하고 해서 한 번쯤 네. 찬바람 불면 진행하지. 그때 저도 기억을 해요. 저 삼성전자 우선주 7만 원 가면 그날 오시는 분들 제가 다 고기 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약간 뭐예요. 이렇게 그거 살아날 국리는 해야 되니까 소짠지 이제 대짠지 이제 물론 크기가 아니고 손질해진지를 명확하게 안 했는데 얼핏 기억해보니까 소고기 산다라는 그런 얼토당토한 소리를 하긴 했더라고요. 뭐 지금 와서는 안 될 것 같으네. 예. 네. 한번 찍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뱉은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200~300명 말고 2~30명이라도 네. 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모임은 저는 이제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유동 모임장님하고 박종현 박사님 같이 모임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서 같이 해도 좋고 따로 해도 좋고 뭐 모임은 이제 코로나가 조금만 완화되면 네. 모임하는 게 죄가 안 되면 그러면은 저는 뭐 네. 언제든지 그 원래 이제 그리고 2주년도 했고 네. 뭐 이제 16만도 돌파하고 한 뭐 등등 한 20만 원 돌파해야 기념으로 할 텐데. 그러니까 20년 돌파 추진위원회 뭐 이런 20만. 네.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은 뭐예요? 이제 오늘 이렇게 모임 여기 왔다가 뭐 강연료 이런 건 없다. 그러니까 참석료는 없지만 가서는 한 100명씩은 추가로 구독자 한 5명 이상 만드신 분에 한해서 출전 그렇게 자격.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한번 해보고 또 이제 공약도 한번 해야죠. 뭐 이제 8월 달이니까 네. 90, 11, 10 딱 6달 남았네요. 그럼 한 달에 10,000명씩 늘면 12월 달에 20만입니다. 20만 명이면 뭐 크게 쏘죠. 예. 크게 뭘 쏠까? 그걸 이제 한번 정할 수 있는 한 100만 원, 200만 원 상당의 무슨 선물을 쏘든가. 나한테? 아이 고마워요. 안 그래도 아니 뭐 되는데. 쏘죠. 뭐 20만 원이면 뭐 쏘는 거지 뭐. 그래서 한 번쯤 고민해 네. 보셔갖고 이렇게 딱 정하면 돼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목표도 좀 세게. 네. 원래 2022년에 네. 20만 숫자 좋잖아. 2가 3번 들어간다. 그러면 20만 번째 가입자 앞뒤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려나? 그 20만 번째 가입자는 뭐 20만 원 상당이나 200만 원 상당의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밥을 제가 20만 원짜리 밥을 사드리면 되나요? 좋네. 충분히 사드리죠. 네. 예, 여러분들 보셨죠? 제가 이게 만날 때마다 이런 거 한 개씩 꺼내서 더불어서 여기 채널에 계시는 분들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하고요. 오랜만에 그 각도기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주식시장 이런 부분들도 그렇지만 여기 그 항상 애청해 주시고 네. 또 이제
이렇게 격려해 주신 분들과의 그 관계나 아니면 소외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 한번 여쭤봤으면, 그러니까 뭐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 뭐 금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고요. 혹시 아직까지도 계좌가 회복이 좀 덜 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에게 팁 하나 정도 해주시고 네. 마무리 지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몇몇 계좌들이 약간 집중 투자를 했는데 그 삑사리가 나가지고 그 집중을 다른 데로 했구나. 예, 일반적인 손실폭보다 조금 과한 게 이제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다. 임계치에 도달해서 원래 주식이라는 게 예를 들어 3배 올라가면 뭐 2년 동안에 3배 올라가면 조금씩 45도 각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평평하다가 젓가락 세우듯이 딱 세워요. 그래서 그 날이 오고 있다는 게 보인다. 그러니까 조금 인내심을 가지면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결국 인생을 다 책임지겠다. 인생을 책임지다. 죽을 때까지. 대신 이제 기한이 언젠지는 모른다. 근데 그 만족스러운 수준은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방금 죽을 때까지 이랬잖아요. 나 죽을 내가 죽든지 이게 네가, 지금 네. 비관 논사라면 내 죽을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고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지금 투자하면 그러니까 노후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다. 약간 이런 의도로. 뭐 근데 한 몇백만 원 가지고 와서 노후 책임져라 이러면은 안 돼. 그건 안 됩니다. 네네네. 하여튼 노후 생활비와 노후 용돈을 벌어들이는 게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점점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씩 좀 늘고 있거든요. 예, 그건 뭐 제 보람입니다. 그걸 해드리는 게. 제가 그 최근에 한 2년 채 안 되게 항상 그 자리 마이너스 20% 30% 왔다 갔다 했던 주식이 한 2주 만에 한 2배 이상 뛰어갖고 막 뭐지 이런 주식이 한 종목을 보면서 이제 각도기님이 하신 이야기가 좀 공감이 됐어요. 네. 그래, 분명히 싸고 괜찮은 회사면 언젠가는 오를 건데 그 언젠가이 2년, 3년 정도가 지날 수 있는데 제가 그 주식을 보면서 야, 정말 나 죽기 전에 한번 오를까? 네.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냐? 이렇게 했는데 남들 다 오를 때 안 올랐으니까. 네. 근데 갑자기 남들 다 떨어질 때 지 혼자 올라가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1년, 2년 됐는데 왜 아직도 이렇지라고 하면 그걸 또 이제 한 방에 만회해 줄 수도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꾸준하게 관찰하시고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다음번에도 좀 자주 좀 불러주십시오. 아유, 저 코로나 다 났다니까요. 자주 오십시오.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셔가지고. 코로나 격리 해제됐다고 문자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제가 좀 요즘 정신이 없었던 거는 같은데 자주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마련해 주신 각동님께 감사 말씀 전하며 여러분들도 이제 더위가 좀 끝나가니까 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빌어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